조선시대 때 효종 임금 이후부터인데요. 양령시가 개설되기 전에는 약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예를 들면 인삼을 구하려면 금산을 가야 했고요. 바나라는 약물이 제주도 특산 약물이라서 그것을 구하려면 제주도까지 가고 또 오미자는 백두산까지, 지황은 정읍에까지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약재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갑자기 필요할 때는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1년 중에 반은 약재를 구하고 반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양령시를 형성시킨 게 약재를 쉽고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세웠던 겁니다. 네, 그 양령시는 방금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 17대 왕인 효종 2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 말년인 1943년까지 거의 한 300년간 한약재 교육을 담당했던 특수시장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양령시는 이제 약초를 채취하기가 쉽고 또 모이고 흩어지기 비교적 편리한 중심지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재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중에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원주, 전주의 세 개 지방에 먼저 양령시가 시작됐고요. 이 양령시는 또 이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이 열리는 게 관례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구 양령시는 규모가 가장 큰 양령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구가 가장 컸다고요? 네. 이게 의외인 게 어떻게 보면 그 수도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모든 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금님이 한양에 사시니까. 그런데 이게 대구가 의외로 컸다? 이거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구에 왜 이게 시장이 커졌냐는 거를 네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조선 세조 때 대구 도부가 생겨서 여기에 가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도청, 즉 전국 8도의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도청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가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특산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명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모이게 되고요. 이 가명 근처인 서쪽 객사 주변에서부터 이 양령시가 시작되는데 이 이유는 바로 그 근처에 있던 게 지금도 유명한 서문시장입니다. 그 서쪽 문에 있다고 해서 서문시장인데요. 이게 경상가명 서쪽 바깥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 대구 양령시는 이제 1년에 이제 두 차례 열리게 되는데 특히 이 대구 지역이 딴 거보다 컸던 이유는 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가운데 가장 큰 그 지역에 큰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럼 왜 대구가 가장 커졌을까? 그거는 바로 낙동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물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옛날에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길을 따라서 모든 유통들이 이 물길을 따라 이루어지니까 일종의 요즘에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경상도 지역이 이제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성주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문경 등지에서 나오는 약재들이 다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선 후반기에 이르게 되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특산물을 직접 바치던 거를 쌀로 바꿔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치던 약재를 직접 안 바치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주변에 모이면서 커지게 되고요.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커졌던 이 대구 양령시가 전쟁 기간, 태평양 전쟁 직전에 잠깐 폐지가 됩니다. 아마 당시에 이 양령시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얻는다는 소문들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잠깐 폐지됐다가 해방 이후에 이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커져서 이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큰 이 시장으로 남게 됩니다.